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확정이 돼 있죠. 지금 아직 경기지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것은 이제 당내 이른바 이제 원팀 가능한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두 가지 기사인데요. 역시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친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송 대표 정권 교체라니요. 그러니까 친문의 반응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선이 끝난 뒤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로의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선거 당선은 정권 교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윤건영 대표적인 뭐 친문 핵심 인사죠. 불편한 기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윤건영 의원, 뭐 송영길 대표 각각 얘기들을 했어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금 다소 해석의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선과 혁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정권 교체냐 정권 개성이냐 뭐 재창출이냐라는 문제는 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약간 그러면 좀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네.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예를 정권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김대중 것이다. 대통령을 계승하되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깨끗한 정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이런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게 보도가 됐다가 논란이 됐다가 뭐 이게 정정 요청 뭐 오보라는 얘기도 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도 내용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통화한 건 맞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두고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다. 이게 좀 논란이 돼서 이거 아니라고 막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자 이런 보도가 처음에 나왔다가 뭐 논란이 됐다가 한 걸 보고 이낙연 측에서는 도대체 저희가 뭡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의 좀 뭔가 불쾌함?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김동훈 교수님. 네. 사실 경선이 끝난 지 꽤 지났어요. 근데 승자와 패자 통상적으로 만나서 뭐 같이 가자 이러는데 그 자리가 없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 갖고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상황은 뭡니까? 네, 이 상황을 딱 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아직도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은 뭐 이미 끝났죠. 끝나고 다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이재명의 공식 후보로 되는데 글쎄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아직도 미련이라든가 후일 도모를 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통화를 한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통화를 뭐 길지 않게 했다군요. 어제 그저께 오후에 국정감사 시간에 짬을 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거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네, 확인이 됐어요. 이낙연 그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 박광훈 의원, 저쪽에 정성호 의원 이른바 이제 핵심들이 앞으로 추후에 구체적인 건 논의를 하자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마치 이낙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역할도 맡겠다. 이른바 이제 백의종군론을 얘기를 했다라고 어떤 인터넷 매체에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제 그렇게 놨어도 그냥 거기서 그런가 보다 하면은 이 문제가 불거지지가 않은데 바로 반박 성명이 그렇죠. 나왔던 그게 거죠. 아니라고 또 설명이 무슨 나왔단 얘기냐. 말이에요. 도대체 저희가 뭐냐. 저희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글쎄 원팀의 탑승을 원팀 열차에는 탑승을 해야 후일에 그 정치적인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원팀으로는 각인 과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그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지만은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후보 교체 탈락 이런 것들을 아직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후보는 지금 뭐 몇 명이 없죠. 지금 총선에서 꾸준히 일을 한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지금 뭐 총리 김부겸 총리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글쎄요, 뭐 미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끝난 게임은 아니다. 아직도 3달 이상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크게 얘기하면 뭔가 앙금이 아직도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전화 통화한 걸 가지고 얘기가 많고 만나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효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김건아 교수님, 앞서서 봤던 송영길 대표의 저 정권 교체 이야기. 사실 정권 교체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 뭐 이거예요. 그 친문이 또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원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고요. 일단 차별화는. 차별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년 단임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임덕 현상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어요. 지금 지지율을 40%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 의석이 집권당의 의석이 180석입니다. 108석 육박하고 지지율 40%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그렇죠. 이게 임기말 치고는 처음으로 굉장히 레임덕이 높죠. 없는 대통령으로 예. 아마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차별화를 한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계산에 어두운 사람이나 하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권 교체라고 얘기한 부분은 변화의 의미.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계승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예.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또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예. 변화시키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원팀 얘기는 저는 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이낙연 후보도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두환 발언을 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호남 지역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제 분노를 예. 폭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침묵할 수 있나요? 계속 침묵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진영 투표로 전환해가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팀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이미 이낙연 후보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 교수님께도 그렇게 전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두환 발언까지 이게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경선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요.